자, 프로그래밍 기초 3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산술 연산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연산자 5가지를 배웠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수학인 없지만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보통 있는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매우 단순한 규칙을 갖고 있는 연산자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빼기는 한마디로 변수의 값을 반대로 1 감소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x 변수, y 변수가 두 개가 있고요. 각각 1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x 이렇게 명령을 하나 단독적으로 내립니다. 그럼 어떤 뜻이라고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printf로 x를 찍어보면 당연히 x는 11로 찍힐 겁니다. 자, 또 반대로 y 빼기 y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는 이 감소 연산자를 보면 변수의 값을 1 감소시켜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y가 10이었는데 이 10 값을 하나 감소한 9가 이 y에 저장이 되고 y를 찍어보면 9가 찍힐 겁니다. 되게 쉽죠? 예.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는 한마디로 증감 연산자로 일씩 증가나 감소시키는 연산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하기 빼기 연산자 이것이 약간 혼동이 되는 이유는 이 더하기가 앞에 붙어 있는 경우와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것 때문에 또 어렵게 생각들 하십니다. 되게 단순한 규칙인데요. 요걸 한마디로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더하기가 앞에 붙어 있든 뒤에 붙어 있든 그냥 똑같은 거시련히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또는 빼기가 앞, 뒤로 붙어 있는 경우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증감 연산자가 붙어 있으면 그 문장, 그 명령에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첫 번째로 증감을 먼저 수행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뒤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맨 마지막에 그 증감 연산자를 수행하라는 이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예를 한번 보시죠. 자, 왼쪽에서 a가 10으로 지금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x는 더하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가만히 보시면 이 명령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더하기를 수행하는 일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x로 집어넣는 일을 두 번째 단계에서 수행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정의한 대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증감 연산자가 붙어 있으면 그 문장에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증감을 먼저 수행하라 라는 의미라고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명령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뭐 먼저 해야 한다? 예, 증감 연산자인 더하기 a 먼저 수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a가 얼마가 됩니까? 예, a는 1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단계인 x의 값을 집어넣는 작업들을 하니까 x는 얼마가 저장이 된다? x도 11이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요, 반대로 뒤에 붙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붙어 있는 경우는 a에 10이 들어 있는데 a++를 x에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죠. 더하기를 수행하는 일과 equal 해서 값을 할당하는 일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먼저 하라? 네, 모든 명령을 먼저 처리한 뒤에 더하기 증감 연산자는 맨 마지막에 하라 라고 명령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a의 값을 일단 x에 집어넣는 일 먼저 합니다. 그럼 x가 얼마가 됩니까? x는 10으로 됩니다. 그 뒤에 이 명령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뭐 합니까? 예, a가 더하기가 되면서 a가 1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에 붙어 있는 경우, 뒤에 붙어 있는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앞에 붙어 있으면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수행하라.
더하기 더하기가 빼기 빼기가 뒤에 붙어 있으면 모든 일을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예제를 하나 보시죠. 자, 좀 복잡한 예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잘 보십시오. 자, x 변수, y 변수가 각각 y 10과 20으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자, 요 수식 보십시오. 요 수식 보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복잡할 건 없습니다. x 더하기 더하기 하고 y 더하기 더하기를 한 뒤에 덧셈을 해서 그 값을 a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은 되게 많죠. 할 일이 되게 많은데요. x를 더하기 더하기 하는 일, y를 더하기 더하기 하는 일, 중간에 덧셈을 하는 일, 값을 할당하는 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하기 더하기가 뒤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맞습니다. 더하기 더하기가 뒤에 붙어 있으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비로소 더하기 더하기를 수행하라,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하기 더하기가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 없는 것처럼 지금은 처음에 명령을 처리한다, 이거예요. 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를 합니다. 자, 이게 없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하고 y하고 더하는 일을 하겠죠. 그죠? x하고 y하고 더하는 일을 하면 x가 10이고 y가 20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30이 됩니다. 자, 30이 되고 난 뒤에 요 더하기 더하기가 이제 다시 살아나죠. 더하기 더하기를 맨 마지막에 처리해야 되니까 요때 x 더하기 더하기가 되면서 x는 11이 되고 y가 21이 되는 상태로 다음 문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30입니다. 그죠? 네. 자, 다음에 반대로 더하기 더하기 x 더하기 더하기 y가 앞에 붙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y 더하기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할당하는 일 이렇게 있었을 때 뭐 먼저 한다고요? 예, 더하기 더하기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된다? 예, 11이 됩니다. y가 얼마가 된다? 2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덧셈이 진행되고 값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a는 32가 됩니다. 네, 32가 되는 단계로 갑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더하기가 뒤에 붙어 있는 경우와 앞에 붙어 있는 경우가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요것이 진감연산자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정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진감연산자 예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 예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차근차근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수를 일단 4개 정도 선언하고요. 자, A 변수에 10을 활당하고 B 변수엔 20을 활당, 30 정도 해볼까요? 활당하겠습니다. C에는요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면 빼기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더하기 뭐 이런 수식이 있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printf로 %C로 %D로 C를 한번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D의 값은 A하고 그냥 B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로 역시 마찬가지로 %D 줄바꿈하고 그 다음 D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결과가 무엇일지 우리 예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결과 예상이 되십니까? 자, 한번 같이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줄이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만히 보죠. 자, 빼기 빼기나 더하기 더하기가 앞에 붙어 있거나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지난번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 그거죠. 자, 앞에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자, 모든 수식에 있어서 해야 할 일 중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처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빼기 빼기도 해야 되죠. 더하기 더하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더하기 결과값으로 이 값을 더하는 일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값을 C에다 집어넣는 일도 해야 되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 중에 제일 먼저 1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 빼기 빼기 A부터 먼저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일에 앞서서 무조건 빼기 빼기나 더하기 더하기가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떤 수식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기능보다 어떤 명령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한다. 자, 그럼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 이 순간 빼기 빼기 9가 되니까 9가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뭐 하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더하기 더하기가 있지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빼기 빼기 A가 된 9값과 B 값을 더하는 일, 요걸 먼저 그 다음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B는 얼마입니까? B는 30이죠. B는 30이고 A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9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계산이 됩니까? 9 더하기 30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9 더하기 30이라는 연산이 이루어지면서 얼마가 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요 값이 39로 연산이 되고요. 39로 연산이 되고 그 다음 39의 값을 C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되죠. C에다 집어넣으니까 C는 39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남은 일이 뭐예요? 맨 마지막 날이 드디어 더하기 더하기가 B 앞 뒤에 붙어 있는 이 더하기 더하기를 처리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뒤에 B는 31이 됩니다. 자, 그럼 C는 얼마입니까? C는 다시 정리하자면 C는 얼마가 됩니까? C는 39가 찍힐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보십시오. 자, 빼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가 앞 뒤에 붙어 있는 거에 따라 다르게 행동된다. 앞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먼저 한다. 일단 빼놓고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B를 더한다. 이겁니다. 39가 됐고 그것을 BC에 넣는다. 그리고 B가 더하기 더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명령을 다 처리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B는 31이 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C는 39가 됐습니다. 자, 그럼 A하고 B를 각각 더해 봅시다. A는 얼마가 됐습니까? A는 이미 9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얼마입니까? B는요 30이 아니고 더하기 더하기가 맨 마지막에 진행되었으니까 B는 31이 될 겁니다. 그래서 D는 얼마가 됩니까? D는 40이 됩니다. 그래서 D는 40의 결과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돌려보죠. F7. 자, 컨트롤 F5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까? 예. 앞에 건 C는 39, D는 40 이렇게 출력된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어쨌든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붙어 있느냐 앞에 붙어 있느냐는 앞에 붙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먼저 처리한다. 뒤에 붙어 있으면 다 처리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처리한다.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거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 대입 연산자인데요. 복합 대입 연산자도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냐면 x 더하기는 y 이런 식의 어떤 표기법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x는 x 더하기 y를 다른 표현으로 x 더하기는 y라고 보통 표현들을 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x는 x 빼기 y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x 빼기는 y x 곱하기 y라는 뜻은 바로 x는 x 곱하기 y 이 다섯 가지 연산식이 모두 마찬가지로 앞에 연산자가 이퀄 앞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한다? 예, 같은 변수 하나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되게 게으른 사람들, 시연을 만든 사람이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농담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왜냐하면 이렇게 x자 한 번 더 쓰는 거 귀찮아서 만든 것이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농담도 많이들 합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좀 반복된 복습이지만 x는 x 더하기 y라고 하는 이런 수식은 사실은 수학에는 없는 수식이지 않습니까? x가 x 더하기 y하고 같아지려면 수학에서는 y가 0인 경우 이외에는 x는 x 더하기 y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C 언어에서 equal이라고 하는 명령은 같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그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항에 들어있는 계산 수식의 결과 값을 왼쪽 항의 변수에 저장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복합 대입 연산자는 변수 하나를 생략하고 부호를 먼저 이퀄 앞에 붙이는 것 요건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x 빼기는 y라고 하는 수식은 지금 방금 배웠던 x는 x 빼기 y라고 하는 수식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왼쪽처럼 써야 합니까? 무조건? 첫 번째 문제. 아닙니다. 왼쪽처럼 써야 될 필요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른쪽처럼 쓰셔도 됩니다. 왼쪽처럼 쓰셔도 되고요. 복합대입 연산자를 쓰기도 하고 여기 말하는 의미라고 되어 있는 원래의 수식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둘을 구분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버릇이 된다면 어쨌든 한 글자라도 덜 치려는 어떤 그런 게으름이 발동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복합대입 연산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요거하고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자, 이거 수식을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는 수식하고 되게 비슷해 보여요. 자, 다시 보십시오. x 빼기는 y라고 쓴 명령과 x는 마이너스 y라고 쓴 명령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하게 다른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 첫 번째 것은 복합대입 연산자로 지금 방금 봤던 이것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두 번째 수식은 x는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음수 y 값에 음수를 붙여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x에 대입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수식이 있는 것이죠. 이퀄 앞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합 연산자가 되느냐 아니면 부호가 되느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요 부호를 어디에 붙일 것인지는 계속 혼돈하시거나 내지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그젬플을 보시죠. 자, x는 y, x는 10, y는 10 이렇게 두 가지 정수형 변수가 있고요. x 더하기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다시 원래의 의미론적인 수식으로 원래의 수식으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x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수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x가 원래 10이었으니까 10 더하기 1 해서 11의 값을 x에 다시 할당하라 이런 명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될까요? x는 1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식 y 곱하기는 2라고 되어 있는 수식도 한번 원래의 수식처럼 써볼까요? y는 y 곱하기 2를 생략하여 축약하여 복합대입 연산자로 쓴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가 얼마였습니까? y는 10이었고 곱하기 2가 진행이 되면서 요게 20이 되죠. 그죠? 20을 y에 다시 할당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20이 될 겁니다. 11 찍고요. 20 찍고 이렇게 출력이 돼서 x는 11, y는 20 이렇게 찍힐 겁니다. 리턴 제로 요건 생략, 요건 나중에 지우세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됐습니까? 예, 별거 아니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 동시에 나왔을 때 뭐 먼저 해결해야 한다 라고 우리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수학 시간에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죠.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었을 때 곱하기 먼저 처리한다 이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규칙이 C 언어에서도 통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죠. C 언어에서도 완벽하게 통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x 더하기 y 곱하기 z라고 하는 수식이 있으면 y 곱하기 z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x를 더하는 일을 그 다음에 한다 이겁니다. 이 곱하기를 왜 먼저 해야 되느냐, 더하기가 같이 있었을 때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건 의미 없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규칙이야 라고만 말씀하셨지 특별히 이 두 가지 규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아마 설명이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넘어가죠 일단. 자, 그리고 괄호 사용할 수 있느냐? 역시 시험에 괄호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더하기가 괄호에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는 더하기 먼저 처리한다 이거죠. 그죠? 예, 더하기 빼기 빼기가 있고 곱하기 슬래시 퍼센트라고 하는 이런 연산자가 있고 더하기 빼기가 있었을 때 맨 먼저 뭐 한다? 예, 더하기 빼기 증감 연산자 먼저 하고 그 다음 곱하기 빼기 나누기 퍼센트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맨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1등, 2등, 3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가 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어떤 때인 경우에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가 변수의 앞에 붙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등이 됩니다. 얘가 만약 뒤에 붙어 있는 경우 꼴등이 되는 이런 반대 역전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건 설명을 아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산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표를 전부 외워야지 우리가 뭔가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텐데요, 일단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려니 하시고요,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충의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1순위는 뭐냐면 가로들이 들어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제일 먼저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등인 경우에는 뭐 일단 넘어가고요. 3등인 경우가 곱하기 빼기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고, 더하기 빼기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1등 1순위 2순위는 아마 더하기 괄호 뭐 증감연산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3, 4등은 산술 연산자들에 해당합니다. 자, 5등 건 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직. 6등 7등 얘네들은 뭐냐면 크다 작다 같다 이런 애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그룹들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또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얘는 논리연산자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나머지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들은 무시하시고 대충 첫 번째 산술연산, 두 번째 관계연산, 이 관계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논리연산자들이 그 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에서 우라고 하는 결합규칙이 있는데, 이 결합규칙은 다음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일반적 원칙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괄호, 단항, 뭐 산술, 관계, 이런 논리관계 산술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술연산자가 관계연산보다, 논리연산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이거고요. 괄호 연산자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일단은 쭉 넘어가서 이런 부분도 기억해 두시죠. 연산자들이 우선순위가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괄호를 쓰면 된다. 연산자가 지금 크다 작다 그리고 연산자, 이거 아직 우리 안 배웠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을 때는 잘 모르면 괄호를 묶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연산이나 논리연산, 산술연산 우선순위가 낮다, 이건 아까 첫 번째 요 규칙인데요, 어쨌든 논리관계 산술연산자에 해당하는 것,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이 관계연산과 논리연산이 다 마무리가 된 뒤에 다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다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규칙에 있어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같은 등급의 두 가지 연산자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걸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건 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이퀄 연산자 같은 경우는 결합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랍니다. 그러면 X는 Y는 Z는 O라고 되어 있는 결합규칙에 있어서 같은 연산자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3번 나오면 어떤 걸 먼저 한다? 제일 오른쪽의 것을 먼저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O를 Z에 넣는, Z를 Y에 넣는 일, Y를 X에 넣는 일, 이렇게 요 단계로 진행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결합규칙에 관련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결합규칙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